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문재인의 수사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문다이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넘어서 가지고 실제 뭐하고 있습니까? 문재인을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알아보니까 포인트가 한 가지가 무엇이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딸 압수수색을 전에 뭐부터 했습니까? 문재인 사위와 관련 압수수색을 먼저 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난 1월달 문재인 사위와 관련 압수수색을 할 때는요. 문재인이 피의자로 적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는 8월달 문재인의 딸 문다이를 압수수색할 때는요. 문재인이 피의자로 적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압수수색을 할 때는 문재인이 피의자가 아니었는데 8월달에 압수수색을 할 때는 문재인이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일어난 겁니까, 친구 여러분들? 그 1월달부터 8월달 수사 과정 속에서 문재인과 관련된 혐의점을 검찰이 잘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1월달에는 적시가 안 됐던 게 8월달에 적시가 된다라는 건 그 몇 개월 동안 문재인과 관련된 증거, 문재인과 관련된 증언들을 대거 입수해서 검찰이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문재인은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인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모든 언론들이 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만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KBS, SBS, TV조선, 채널A, MBN, JTBC, MBC까지 모든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내용과 방향성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 그럼 중요한 건 뭡니다, 친구 여러분들. 우리는요,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수사가 왜 2년 동안 잘 안 됐냐고요. 이런 수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1월 때는 어땠다고요? 문재인이 피의자로 적시가 안 됐다고요. 그런데 8월 달에는 문재인이 피의자로 적시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개월수로 따지면요. 꼴랑 7개월이에요. 7개월 만에 문재인과 관련 혐의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관련된 증거를 모았고 그에 따라서 문재인이 피의자로 적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7개월 만에 문재인을 피의자로 적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2년 동안에는 그걸 못했냐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이원석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원석이 말했잖아요. 문재인 수사는 신중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신중했으면요. 7개월 만에 할 수 있는 걸 2년 동안도 못하겠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원석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죠. 이제는요, 해야죠. 하겠지, 할 거야가 아니라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느냐? 일단 문다이부터 소환 조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추석 이후에 문다이를 소환 조사하고 누구 가는 겁니까? 김정숙, 문재인을 차례차례로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저쪽 편향된 언론들도 굉장히 의아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동안 이원석이 잘 틀어막았어. 그래서 2년 동안 문재인이 두 발 뻗고 잘 잤어.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수사 속도가 빨리 일어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물음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JTBC가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게 고발된 지 4년이 넘은 수사인데 왜 지금 시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지난해 이창수 검사장이 전주지검장으로 가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네. 서울중앙지검장이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사위 서모 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물증들을 본격적으로 모아서 분석해 온 게 1년 정도 됩니다. 네. 2020년 국민의힘 등이 고발을 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증거가 해외에 많다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 중지가 돼 있다가 정권이 바뀐 뒤 수사가 속도를 낸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JTBC조차도 원래는 이원석이 틀어막았던 수사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에 있을 때 수사 속도를 냈고 그 전주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되니까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창수가 잘한다 라고밖에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엇이냐?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게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이 되자마자 어떤 얘기가 들렸었냐면요.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과 관련돼서 중앙지검으로 이관이 유력하다라는 소식이 들렸었습니다. 근데 이거 누구랑 협의를 해야 된다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랑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막았다고요? 이원석이 막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전주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이 사건이요, 문재인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청와대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관할 지역으로 따지더라도 당연히 서울로 가까워가지고 대대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틀어막은 겁니까? 이원석이 틀어막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원석이 이제 나가리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검찰총장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검찰총장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이관해야죠. 이송해야죠. 그래서 실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이와 관련돼가지고 새로운 검찰총장이 오게 되면 중앙지검으로 갖고 와가지고 원래 이 수사를 담당했던 이창수를 필두로 이 수사와 관련된 수사 속도가 더 날 수 있다라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는 갖고 올 거야, 갖고 오겠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갖고 오게 만들어서 이 수사 속도를 빠르게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이원석이 틀어막았던 걸 누가 만들어낸 거라고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근데 이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이제는 어디 갔습니까? 서울중앙지검으로 갔습니다. 즉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수사를 지휘하게 되면 당연히 빠르게 수사가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건 당연히 서울로 갖고 와서 수사를 해야 된다. 문재인은 전주지검의 포토라인을 세울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 빼놓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 김정숙입니다. 자, 지금 어떤 게 드러났습니까? 김정숙이 친구에게 5천만 원을 주며 딸에게 붙여달라 했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돈 세탁이죠. 딱 걸려버린 거예요. 자, 실제 검찰이 통장까지 다 들여본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별개 사건을 하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김정숙이 지금 문제가 이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김정숙과 관련돼가지고 뭐도 있어요. 인도 방문, 샤넬 자켓, 경호원, 수영 강습도 있잖아요. 이건 별개 사건입니다. 이것도 분명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어디 수사하고 있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검찰이 문체부 과장 소환 조사했고 더 나아가 주 인도대사 관계자까지 소환했습니다. 자, 샤넬은 뭐 하고 있습니까? 샤넬 한국인 디자이너를 소환하기로 했고 심지어 그와 관련돼가지고 샤넬 자켓이 5종이다. 동일성 확인까지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문재인은요, 한 가지 사안으로 수사를 받을 게 아니라 문다혜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도 김정숙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도 양측으로 수사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언론들은 문다혜, 문재인 사위 특혜채용과 관련돼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뭐와 관련돼서? 김정숙과 관련돼서 김정숙의 인도 외유 방문, 김정숙의 샤넬 자켓, 김정숙의 경호원 수영 강습,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상식적입니다. 문다혜가 누굽니까? 문재인 딸이에요. 네? 자기 딸내미 일을 아버지도 모르게 이런 일을 벌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정숙 누굽니까? 문재인 아내입니다. 남편이 문재인도 모르게 김정숙이 이런 일을 벌였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뭐 하는 겁니까? 문다혜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도 김정숙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도 모두 다 쌍으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걸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거예요. 자, 왜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된 게 언제냐? 지난 5월 13일입니다. 그런데 5월 13일 이후로 어떤 일이 벌였습니까? 수사 개시조차 안 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정숙과 관련된 수사 개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있고 관계자들을 소환 예정하고 있고 심지어 증거자료까지 모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문재인 일가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된 이후에 중앙지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전주지검에서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중앙지검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창수를 필두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지금 양산에서 발발 떨고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문재인한테 말 하나를 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요. 이런 말을 했었어요. 2016년 10월 26일 문재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특별 성명.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의 비리가 됐습니다. 남은 임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박근혜 대통령 이 사태를 스스로 풀고 가야 합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국민 앞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기 바랍니다. 과거 문재인이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한테 썼던 SNS 글입니다. 저는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지금 문재인 일가의 보따리 게이트, 돈보따리 게이트는 이제는요, 문다이를 넘어 문재인의 비리가 됐습니다. 문재인의 남은 생애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태를 문재인 스스로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은 더 이상 민주당 좌파들, 특히 윤건영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문재인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글을 자신의 미래를 예측 못하고 2016년에 썼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수사에 있어서 중심축이 누구라고요? 이창수 지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새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아마 이와 관련돼가지고 좌파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왜냐? 방탄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심우정 후보자는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검찰총장에 오르면요, 이원석이랑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원석은 틀어 막았지만 심우정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틀어 막지 말고 지금의 검찰 수사 인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들이 지금 심우정을 곱게 보겠습니까? 민주당 좌파들이 그냥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겠죠. 그래서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청문회에 누구를 참고인을 채택을 했느냐? 김건희 여사 오빠를 참고인 채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김건희 여사한테 오빠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그러면 왜 참고인 채택을 했느냐? 그냥 앞뒤 없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고교 동창이라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친오빠랑 심우정이 고교 동창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입김으로 검찰총장에 오른 게 아닐까라는 의혹을 낳고 있는 겁니다. 선전선동이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학교 동창이라고 다 친해요? 학교 동창이라고 다 압니까? 학교 동창이라고 다 알고 지냅니까? 몰라요. 네? 그 많은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친하고 다 알고 지냅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무리 같은 고등학교, 같은 학년이라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은 지금 그냥 고교 동창이라는 얘기로 딱 잘라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또다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심우정 후보자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친분이 없다. 모르는 사람이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좌파들은요, 그냥 무조건 선전선동 하지 말고요, 사진 한 장이라도 내놓으시죠. 사진 한 장. 최소한 이재명과 김문기 처장이 함께 있었던 골프장 사진 한 장 정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내야지 근거 있다고 말을 하지.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심우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 우리가 예측해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 좌파들의 알맹이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